안녕하세요, 가이드컴 용식이에요. 오늘은 모니터 구매 전 필수 팁을 말씀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니터를 알기 전 처음 해야 할 건 목적 설정이에요. 그러니 게임, 영화 시청, 디자이너 작업 등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작업을 주로 할 건지 등을 전부 구체적으로 적어봐요. 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종류, 크기, 성능인데요. 먼저 종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IPS, VA, TN. 모니터의 종류라기보단 안에 들어간 LCD 패널의 배열 방법 차이인데요. 편의상 모니터 종류라고 말씀드릴게요. 또한 LCD가 아닌 OLED는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CD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크게 IPS, VA, TN이라고 나눠요. 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할 거예요. 여기서 나눈 기준은 대략적인 지표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벗어난 건 언제나 있어요. 어쨌든 표에서는 시야각, 명암비, 응답 속도만 볼 거예요. 시야각. 넓은 시야각은 모니터를 어디서든 봐도 잘 보인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곡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IPS가 가장 우수하고 TN이 가장 떨어져요. 결국 디자이너 일을 하시거나 여러 사람이 내 모니터를 본다면 IPS가 좋을 겁니다. 명암비. 명암비는 밝음과 어두움을 단계별로 얼마나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말해요. 보통 VA가 가장 뛰어나요. 영화에서 부각되기에 영화 감상이 주된 목적이시면 VA가 좋을 겁니다. 응답 속도. 응답 속도는 점이 0.00의 초당 얼마나 빠르게 변하여 명령을 수행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길어지면 잔상이 남을 수 있어요. 결국 특정 게임에서 필요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TN이 뛰어나요. 이렇게 시야각, 명암비, 응답 속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컴맹 입장에선 전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점의 계속된 보완으로 불편함을 체감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결론적으로 상대적 비교니 참고로만 생각해주세요. 컴맹 분들은 그냥 IPS는 색감이 뛰어나다, VA는 명암이 뛰어나다, TN은 특정 게임에서 응답 속도가 뛰어나다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네요. 이번 크기에서는 인치, 비율, 해상도를 알아볼 거예요. 해상도는 성능에 가깝지만 흐름에 따라 크기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임의로 그랬으니 양해드려요. 인치. 모니터 크기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치는 손가락 마디 정도 길이의 단위예요. 우리나라에선 익숙한 단위는 아니지만 TV나 모니터엔 꼭 쓰여요. 정확히는 디스플레이에 쓰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미국에서 넘어왔으니 그 규격을 따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1인치는 2.54cm와 같다 로만 알고 가면 좋겠네요. 재는 법은 대각선 길이를 재고 그 인치 크기에 따라 20인치, 32인치 등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현 시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니터의 인치는 24인치와 27인치예요. 모니터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신다면 24인치와 27인치를 추천해 드리고요. 있으신 상태에서 구매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모니터 인치를 파악하고 더 작은 걸 살지, 큰 걸 살지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비율. 비율은 말 그대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요. 우리 학창시절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쓰던 작은 모니터 비율은 4:3 정도가 되는데요. 4:3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드리면 가로가 40cm인 모니터라면 세로는 30cm다 라는 말이에요. 세로가 1이라면 가로는 1.333, 즉 세로 대비 33% 정도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PC방이나 요즘 접하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16:9고요. 요즘 핸드폰은 가로로 놓을 때 19.5:9 혹은 20:9 비율을 써요. 특별한 게 아니시면 16:9 모니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외 비율을 간단히 두 개 소개해드리면 21:9는 영화 비율인데 한 번에 많은 데이터 보기 유리하고 32:9는 16:9 기본 모니터 두 개 크기예요. 다음 설명도 가장 보편적인 16:9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해상도. 해상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화질이에요. 화면은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점이 있다면 우리 눈엔 더 사실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요. 쉬운 예로는 모자이크가 있죠. 모자이크가 극단적으로 점의 개수를 줄인 건데요. 화질이 낮은 영상을 보면 모자이크처럼 뿌옇게 보여요. 결론은 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화질이 좋아지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컴맹으로서 특별히 찾는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로 1920, 세로 1080 해상도, 다른 말로 풀 HD를 가시면 됩니다. 1920은 가로의 정개수고 1080은 세로 정개수예요. 모니터에 가로 1920과 세로 1080을 곱하면 총 207만 3600개의 점이 있다는 거고요. 컴퓨터 점 이름을 픽셀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종류 몇 개를 더 알아보면 QHD와 UHD가 있는데요. 설명드린 풀 H보다 더 좋은 해상도를 가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질까? 가 의문일 텐데 그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건 점의 개수니 그것으로 비교하면 FHD 기준 QHD는 약 1.77배 정도 점이 많고 UHD 기준 FHD보다 4배 더 점이 많아요. 그래서 UHD는 4K라고도 불려요. 단 여기서 QHD 이상 구매 시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래픽 카드와 이용할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모니터에 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컴퓨터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가 좋아도 그걸 받쳐줄 그래픽 카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컴퓨터와 모니터가 좋아도 이용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모니터와 컴퓨터로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게임, 넷플릭스, 영화, 유튜브 등이요. 그 프로그램이 QHD나 UHD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없어요. 좋은 스펙으로도 FHD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QHD나 UHD를 지원하는지 먼저 찾아봐요. 정리하면 특정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FHD를 추천드리고요. QHD는 UHD 대비 저렴하지만 생각보다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UHD는 굉장히 고가예요. 해상도를 알아봤는데 결국 점의 가로 세로 개수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점들 간의 거리인데요. 점들 간 거리, 즉 간격을 픽셀피치라고 표현해요. 당연히 점들이 가까워야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점들의 간격은 0.27에서 0.32mm예요. 그 이상 벌어지면 화질이 별로라고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점들의 간격은 가까울수록 화면은 선명해진다. 세 번째 성능. 성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모니터 성능은 모니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상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본체, 그 안에서도 특히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받쳐줘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능은 주사율, 색감, 그의 기타 성능을 알아볼 거예요. 주사율은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이나 영상도 멈춰있는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가지는 거잖아요. 주사율은 이 성능을 뜻해요. 1초의 모니터가 몇 개의 화면을 보여주느냐예요. 표현은 헤르츠로 표현하고요. 가장 기본은 60Hz예요. 대부분 60Hz를 가시면 됩니다. 게임을 원하시면 144Hz 이상을 가시면 되고요. 단 낮은 사양의 게임은 60Hz로도 충분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개념 한 가지만 짚으면 모니터가 1초당 60번 보여주는 걸 60Hz라 하고 본체가 1초당 60번 모니터에 보내주는 걸 60프레임이라고 해요. 본체가 모니터에 보내주는 프레임이 모니터 헤르츠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관없지만 모니터의 헤르츠가 프레임보다 높으면 화면이 찢어지거나 버벅여요. 여기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색감은 색을 더욱 다채롭게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해상도의 점과 같이 많은 색을 가진 게 유리하겠죠? 색감은 색과 별개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NTSC, sRGB, DCI-P3, 어도비 RGB가 있어요.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제 임의로 말씀드리면 NTSC는 관습적 기준, sRGB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 DCI-P3는 전문가용, 어도비 RGB도 전문가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DCI-P3, 어도비 RGB 차이는 DCI-P3는 빨간색 특화, 어도비 RGB는 초록색 특화로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니터를 구매 시에도 여러 개의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리컨맹은 sRGB 100%면 디자이너도 무난하게 쓸 정도니 충분하다. 가격이 부담되면 sRGB 80% 이상 정도 쓰면 괜찮다 정도로 알고 가면 좋겠네요. 정말 섬세한 색 위주의 디자이너나 전문가 색감을 써야 한다면 최소 sRGB 120% 이상 또는 어도비 RGB 100% 이상 또는 DCI-P3 100% 이상 추천드리고요. 그에 더하여 모니터를 살 때 색기피라고 있는데 10비트 트루, 10비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그건 10비트 트루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제 색의 개수 차이는 10비트가 1677만 7216개, 10비트 트루가 10억 7374만 1824개예요. 그 차이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 이것도 이게 제가 정한 주관적인 가이드라인이니 참고만 하세요. 본인 건 본인 상황에 맞게 자신이 잡아야 합니다. 그의 기타 성능, 게임하면 개선, 시력보, 무결점, 게임하면 개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게임하라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찾아 쓰시는 게 좋아요. 시력보,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인데요. 대표적으로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차단, 눈부심 방지가 있어요.
저는 플립 커플이 기능은 추천드려요. 블루라이트와 눈부심 방지는 색감의 변화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아직도 눈에 좋다, 좋지 않다에 논문 갑론을 박이 펼쳐져서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참고로 저는 셋 다 있어요. 무결점. 화면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준다는 건데요. 같은 제품보다 약 1만원 정도 비싸요. 더 주고 더 안전한 걸 받자는 주의라서 조심스럽게 추천드려요. 그래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마다 무결점 모니터 교환 기준이 다르니 무결점을 구매 시 꼭 교환 기준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여 구매하셔야 해요. 다시 정리. 종류는 IPS, VA, TN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IPS는 시야와 색감, VA는 명암빈이 영화 보기 좋고 TN은 특정 게임에서 응답 속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기는 인치, 비율, 해상도를 말씀드렸는데 인치는 24인치와 27인치를 많이 쓰고요. 비율은 16대 9를 많이 써요. 해상도는 가로 1920, 세로 1080을 많이 쓰고요. 성능은 주사율, 색감, 기타가 있는데요. 주사율은 1초에 몇 번 모니터 화면에 사진을 띄워주는 건지를 나타내요. 60Hz가 기본이고요. 여기서 프레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레임은 본체가 모니터에게 1초에 몇 개를 보내주느냐예요. 색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sRGB 80에서 100%면 충분합니다. 기타에는 게임화면 개선, 시력보호, 무결점이 있는데요. 게임화면 개선은 그래픽카드사가 지원하는 모니터를 쓰면 좋아요. 시력보호는 플립 커플이, 블루라이트 차단, 눈부심 방지가 있는데 플립 커플이는 추천드렸어요. 무결점은 결점이 있으면 모니터를 바꿔주겠다는 건데 회사마다 교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모니터에 관하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그에 알면 좋은 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번, 똑바로 앉아 정면을 응시할 때 모니터의 중간과 매니의 중간 정도 눈높이를 유지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올바른 눈높이에 모니터를 두고자 모니터 받침대나 책 등을 활용하여 맞추면 좋아요. 2번, 높은 성능의 게임을 위한 모니터가 목적이면 더욱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컴맹이 모니터 구매에 앞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짧게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욕심인지 능력 부족인지 그래도 길어져 버렸네요. 반대로 모니터를 움직일 수 있는 스탠드와 배사홀, 밝기 등 다루지 못한 게 많아 아쉽고요. 특히나 게임에서 알아야 할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했어요. 페어링의 문제, 수직화로 벌어지는 스로틀링, 잠깐 언급한 게임화면 개선 부분 등이요. 기회가 된다면 게임용 모니터는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높은 사양 게임용이 목적이면 더욱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듯 직접 본인이 원하는 특성을 체크하고 공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모니터가 좋은 모니터다. 시간 뺏기기 싫어서 전공 분야도 아닌데 모니터 하나 사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 그렇죠. 지금 시대엔 선택과 집중이 최선이니까요. 그렇다면 선택한 분야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계신가요? 배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 대답에 떳떳하지 못하겠네요. 최선은 선택과 집중이지만 차선은 무엇이든 배움을 가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배움이란 건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으로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만 알았다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만족하는 모니터를 찾길 바라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가이드컴 용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